안녕하세요, 미스터 프릴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텝 이펙터와 랜덤 이펙터를 배웠다,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모션 그래픽 씬을 하나 만들 건데 이거 스텝 이펙터와 랜덤 이펙터 두 개를 응용을 해서 한번 작업을 해볼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펙터 배우고 기초나 이론 배우고 바로 응용하는 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 그랬죠. 자, 바로 작업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일단 스피어를 이용해서 뭔가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큐브를 하나 꺼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큐브를 하나 꺼내고요. 세그먼트를 제가 이렇게 나눠 놓을게요. 미리 이런 식으로 나눠 놓고 Save Project with Asset 해가지고요. 어, 스텝 랜덤 이펙터. 일단 기본적으로 세그먼트 주는 거는 나중에 왜 주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것도 일단 300프레임 정도로 세팅을 하고요. 렌더 세팅에서 아웃풋도 FHD로 작업을 해놓고 30프레임 작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이게 어떻게 애니메이션 될 거냐면은 큐브의 형태로 먼저 만들어졌다가 그 다음에 스피어 형태로 바뀌었다가 약간 유기적인 애니메이션을 좀 줄 거예요. 일단 뭐 해봅시다. 일단 키는 여기 XYZ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다 제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애니메이션 되고 이렇게 쫙 펼쳐지는 이런 걸로 간단하게 작업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Y축부터 일단 먼저 10프레임 정도만 잡을게요. 이렇게 당긴 다음에 아까 뭐였죠? 100이었나요? 200이었나요? 뭐 아무튼 이렇게 잡고 약간 요 타이밍에서 X축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20프레임에서 200을 잡고 다시 30프레임에서 200을 잡을게요. 여기서 키를 줘야겠죠? 이렇게 키를 안 줬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 그죠? 그리고 띵띵띵 만들어지면 이 상태에서 얘를 약간 로테이션을 시켜줄 건데요. 이렇게 세 개의 키를 주고요. 여기서 살짝 로테이션을 이렇게 준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돼서 탕 이렇게 해서 쓱 이렇게 왔죠. 그리고 이 정도에서 이렇게 조금만 로테이션 돌릴게요. 이렇게 되다가 여기서 우리가 필렛을 틱을 해놓을 건데 미리 이렇게 해놓고요. 이 필렛에다가 키를 줄 거예요. 키 줬죠 지금 여기 필렛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100프레임 정도까지 해가지고요. 이 필렛을 이렇게 100까지 올릴게요. 그리고 여기 필렛 서브디비전 있죠. 이 값을 올리시면은 이렇게 스피어로 바뀌어요. 이제 서브디비전을 더 많이 주면은 이렇게 이런 이음새들이 좀 많이 안 보이는 서브디비전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 띵, 중, 둥, 이렇게 바뀌게끔. 근데 이거 좀 빨리 가야 되겠다, 그렇지? 중, 둥, 이렇게. 중, 둥, 이렇게 바뀌게끔. 중, 둥 하고 여기서 약간 스케일 가지고 장난 좀 칠게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걸로 하지 말고 이걸로 할까? 어차피 키를 준 거니까요. 이 정도에서 이렇게 살짝 스케일이 살짝 커졌다가 작아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키를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됐다가 숭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약간 당겨 볼까요? 좀 덜컹거리는 느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준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유기적인 뭔가 애니메이션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줄 때, 보통은 이제 여기다가 랜덤 이펙터를 하나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랜덤 이펙터를 줄 건데, 자, 랜덤 이펙터에서 이제 파라미터는 좀 더 주고요. 디포머 값을 폴리곤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터뷸런스를 살짝 줄 건데, 그럼 이렇게 움직이겠죠, 얘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이렇게 했을 때 움직여야 되는 애니메이션을 줄 건데요. 지금 보면 여기가 이렇게 벌어져 있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큐브에서 이 필렛으로 억지로 맞춘 거기 때문에요. 이음새가 또 나타난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요. 큐브를 꺼내서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큐브는 실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거를 여기다가 줘볼게요. 한번. 어떻게 돼요? 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음새가. 우리가 폴리곤에서 옵티마이징해서 붙이지 않는 이상은 이게 떨어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음새가 보여요. 자, 이럴 때는 여기다가 여기서 커넥트라는 거를 이렇게 줍니다. 이런 식으로 커넥터를 주고 톨러런스를 0으로 줄게요. 이렇게 하고 플레이를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되죠. 근데 지금 이런 데가 아직도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이제 이거는 이런 식의 오브젝트를 변형시키는 것들이 이렇게 주르륵 한 번에 나열돼서 그런 건데 디포머 영향이 커요. 그러니까 디포머가 아니라 랜덤 이펙터가 디포머처럼 사용됐잖아요.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얘를 빼고요. 우리가 디포머 할 때 한번 제가 보여드렸었어요. 얘를 Alt G 혹은 옵션 G에서 그룹을 시켜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접선이 안 생깁니다. 오케이, 다시 해볼게요. 여기는 어차피 안 들어갈 거고 디포머가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부터 디포머가 들어간다라고 보고 랜덤 이펙터에 스트렝스를 제로로 준 다음에요. 한 이 정도까지 해서 천천히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이렇게 형태로 됐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뒤로 쳐줘도 되겠다. 그죠? 이런 식으로 유기적인 형태를 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요.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이 친구를 매터리얼 작업을 좀 해볼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매터리얼 하나 만들어서 적용시키고 SSS라고 하는 재질을 좀 줘볼게요. 이거는 여기 Subsurface Scattering이라고 하는 렌더 방식인데요. 사람의 피부라든지 이렇게 빛을 투영하거나 빛을 먹는, 빛을 흡수하는 그런 재질들을 사용할 때 많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이런 양초, 비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촛불이 켜져 있는 양초 같은 거 표현할 때도 많이 사용하고 이렇게 피부 같은 거 있죠. 이거 굉장히 잘 나와 있네요. 실제로 우리 피부도 빛을 이렇게 투과시키는 건 아니지만 빛을 먹는단 말이에요. 피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을 줄 때 사용하는 방식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재질 또 관련해서 또 뭐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컬러를 일단 이 상태로 해놓고요. 리플렉션에서 라이트는 그냥 빼겠습니다. 무광의 느낌으로 갈게요. 보통 그리고 SSS 같은 경우는 루미넌스에다가 적용을 시키고요. 텍스처에서 이펙트에 보시면 Surface Scattering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줬을 때는 별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라이트를 하나 설치를 한 다음에요. 일단 나중에 카메라 설치하면 어차피 라이트는 방향도 바꿀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 빛이 좀 들어가야지 그 느낌이 나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옵션에서 제가 여러가지 효과를 줄 수 있어요. 뭐 우유 같은 느낌을 줄 거니
그죠? 이렇게 아니면은 뭐 마블링 같은 느낌을 줄 거니 치킨?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크림도 있고요. 프리셋 형태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컬러에서요. 제가 이 옵션들을 좀 조절을 해줄 건데요. 요거를 사이즈 좀 키워서 볼게요. 이렇게 해서 좀 보고 오렌 레이어를 바꿔놓고 디퓨즈 폴오프 값을 조절하시면 이렇게 폴오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부드럽게 더 부드럽게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단계를. 그다음에 이 부분은 디퓨즈 레벨 같은 경우 낮으면은 이렇게 어둡게 보여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높여놓고 러프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자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이렇게 줄 건지 이런 식으로 줄 건지 차이점을 한번 이렇게 해서 렌더링 걸어서 보면 되겠죠. 간단하게.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이제 레퍼런스 값이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뭉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스페큘러 쪽 부분을 적당한 값으로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 컬러 값에 따라서 이건 느낌이 좀 많이 달라져요. 뭐 블랙으로 줬을 때 이런 느낌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완전히 화이트로 줬을 때 이런 느낌을 준다든지 무광의 어떤 색채를 낼 때 이런 걸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라이트 설치해서 매터리얼까지 작업을 해봤고요. 이런 이음새 같은 경우는 좀 더 아이고 여기서 세그먼트 값들을 좀 더 주거나 여기 सब디비전 값을 좀 더 주거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감소가 됩니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사실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은.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거를 이제 한번 작업을 해 볼게요. 모그래프에서 클로너를 꺼내서 이렇게 넣어 봅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를 그리드 어레이로 놓고요. 3개 3개 정도 하면은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좀 많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 정도 낮춰 놓고 이게 좀 씬이 무거워요, 지금. 씬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됐어요. 이제 조금 빨라졌죠. 이런 부분들에서 이거를 좀 널찍하게 한번 줘볼게요. 우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자 이제는 이걸로 볼게요. 이렇게 본 다음에 이렇게 주고 나면은 지금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좀 다르게 주고 싶다. 그런 거기 때문에 얘는 디포머의 랜덤 이펙터인 거고요. 이 커넥터는 큐브의 커넥터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바꿔 놓을게요. 그 다음에 CU 그룹이라고 적어놓고 이거는 큐브 그룹에 이런 식으로 앞에서 전 이름을 좀 바꿔 놓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메인 라이트다. 이렇게 설정해 놓고 카메라 뷰로 앵글을 바꿔줄게요. 그럼 카메라 뷰가 있기 때문에 앵글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라이트의 위치도 내가 조절이 좀 가능할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라이트 위치를 좀 맞춰줄게요. 그 다음에 라이트 옵션에서 섀도우, 소프트 섀도우로 바꿔놓고 그다음에 여기 레졸루션 값을 올린 다음에 샘플 레디우스 값도 같이 좀 올려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랜덤 이펙터를 하나 더 줄 거예요. 이 친구는 앞에 디포머 역할이 아니라 이 친구는 PSR에 대한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을 조절하는 랜덤 이펙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띄워놓고 스케일도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해 놓을게요. 이렇게 좀 더 띄워도 나쁠 것 같진 않다.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 같은 경우도 뭐 티는 크게 안 나겠지만 이렇게 한번 줘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줘볼게요. 몇 개 더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대로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로 해놓고 내가 메이크 프리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카메라도 살짝 움직여 볼까요? 이렇게 해서 200프레임 정도까지만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잡읍시다. 이렇게 해서 200프레임까지 가서 카메라도 살짝 이렇게 줌인 되게끔 잡아줄게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거를 프리뷰를 걸어볼게요. 이거 리얼타임으로 하기에는 지금 컴퓨터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제가. 그래서 소프트 섀도우래. 소프트웨어 렌더링으로 해놓고요. 하프 HD로 만들어 놓고 풀로 잡아서 퀵타임으로 해가지고 렌더를 걸겠습니다. 예스. 됐죠? 볼게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애니메이션 되고 와서 텐션 한번 주고 스르륵 변하면서 애니메이션이 된다, 그죠? 살짝 이제 딜레이가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주고 이게 거의 리얼타임이죠. 오케이. 근데 여기서 제가 또 하나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모든 애들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애니메이션이 되잖아요. 이거를 어느 정도 좀 순차적으로 주고 싶은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때 스텝 이펙터를 한번 사용을 하는 거예요. 스텝 이펙터를 사용하는데 이거를 타임 인터벌 스텝 이펙터다. 이게. 그래서 다른 거는 제껴둘게요. 스케일 같은 거 필요 없고요. 여기 보시면 타임 offset이라는 값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40 정도로 만들어 놔둬 볼게요. 그러고 그냥 우리 이렇게 드래그해서 긁어보면은 서로 시간차가 생긴다는 거죠. 조금 더 줄여볼게요. 메이크 프리뷰 다시 한번 더 해봅시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바뀌면은 이렇게 거는 거 습관 들이시면 좋아요. 해보시면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스텝 이펙터의 타임 offset을 조절하면은 이렇게 하나의 모션을 여러 개의 타이밍으로 인터벌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타임 인터벌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작업을 우리가 기초 과정이 끝나면은 중급에서 더 하겠지만 이런 씬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구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같이 더 공부를 해볼 겁니다. 해볼 거고요.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해도 충분하니까요.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면은 전체적으로 그림이 좀 더 이뻐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그냥 단순히 이 스텝 이펙터와 랜덤 이펙터가 가지고 있는 효과로만 작업을 하지 마시고요. 여기 파라미터에 있는 이런 값으로만 조절하지 마시고 다른 어떤 부분들을 응용을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어떤 건 디포머로도 쓰고 어떤 거는 그냥 클론 오브젝트에 바로 이펙터를 줄 수 있는 효과로도 쓰고 랜덤 모드도 바꿔보고 스텝 이펙터 자체만으로도 쓰지 마시고 이런 타임 인터벌 기능도 한번 해보시고 여러 가지로 응용을 해보시는 게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다들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이펙터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